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관해서 제가 사건을 수행하면서 좀 느낀 점들과 약간의 문제점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제 많이들 아시죠? 보통 운전자 보험을 드는 주 목적은 내가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있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조금 형사 처벌을 감경받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이런 목적으로 보통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의 주요한 부분이 형사 처리 지원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형사 합의금을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 약관을 보통 보면 이 사고 유형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특법상의 12대 중과실 사고랑 그냥 일반 사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12대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진단 주수에 따라서 합의금의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대 한도가 1억 원이라고 치면 6주에서 10주까지는 뭐 얼마,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 10주에서 20주까지는 뭐 7천만 원, 20주 이상은 1억 원 최대 한도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진단 주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반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종합보험 약관의 상해 급수에 따라서 차등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상해 급수 1, 2, 3급까지는 최대 한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상 형사합의가 더 필요한 사건은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그러면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 더 좀 명확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주수 기준으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기준이 좀 불명확해진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주수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초기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 진단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환자 상태를 조금 상이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 주수가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피해 초기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추후에 회복 속도가 느려져서 추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해 급수 같은 경우에는 1급이면은 어떤 기준, 뭐 예를 들면 뇌 손상이 온 경우에 신경학적 손상이 48시간 이상 이어지는 경우 이렇게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상해 급수에 따라서 이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오히려 더 명확한데 합의의 필요성이 더 큰 12대 중과실 사고에 있어서 더 불명확한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국면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해 급수에 따르면 명확하게 다리가 절단된 경우 뭐 1급 내지 2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 그에 반해서 진단 주수는 보통 다리가 절단되면 16주 진단을 보통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러면은 최고액 한도가 똑같은 다리 절단 사고를 당했는데 일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해 2급에 속해서 최고 한도로 보장을 받고 진단 주수로 했을 때는 16주밖에 못 받아서 최고 한도 20주에 미치지 못해서 형사합의금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금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이 진단주수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고 하면 요새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좀 있고요. 오히려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기소가 되면서 나온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운전자 보험 보험회사들이 형사 처리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공소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장은 초진 진단 기준으로 나오는데 초진 진단 기준이 예를 들면 16주라고 하면 16주는 보통 한 4달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진단 주수가 다 끝나기 전에 기소가 돼서 공소장에는 16주로 나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회복이 느려져서 추가 진단을 받는 경우에 16주 플러스 예를 들면 8주를 더 받는다고 하면 24주의
진단기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16주 기준으로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합의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를 공판검사실에 제출하면서 초진 진단 주수보다 확장된 진단 주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소장에 반영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진단 주수를 확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과거의 운전자 보험들은 최고 보장 한도 액수가 뭐 3천만 원 이렇게 좀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점점 보장 금액이 고액화되면서 최고 2억 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액화되면서 보험회사가 이 지급에 있어서 조금 인색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도 공소장에 의해서 아주 빡빡한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약관 같은 부분에서도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좀 피해자를 조금 더 보호하려는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운전자 보험 형사 처리 지원금에 있어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제가 이해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지도 사실 의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운전자 보험에 꼭 들었다고 해서 그 최대 한도로 보장받는 것이 언제나 쉽게 손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금을 최대로 지원받고 싶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교통사고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